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800원에 전 재산 올인했던 제레미 다빈치. 이분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11월 8일자 본인 유튜브 방송이었고요. 2011년도 대부분 비트코인이 뭔지 그 개념조차 들어보지도 않았을 때 전 재산을 올인했던 분이죠. 자, 지금도 비트코인,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거의 몇십만 배, 백만 배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답니다.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그 다빈치를 관종이다.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해재충이다라고 우리가 비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수많은 좀 조가 넘어간 사람을 실제로 저는 같이 일을 좀 해봤거든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남을 어지간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데 에너지 자체를 쏟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남 탓을 안 합니다. 다 자기 탓이고요. 거기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그 성공을 단단하게 더 오랫동안 지켜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 저는 2007년부터 화폐와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를 했었다. 자, 그때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뭐였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담보도 없이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그냥 허공에 엄청난 돈을 찍어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내겐 충격이었다. 더 깊숙이 연구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이 짓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고요. 그 결과는 거의 비슷비슷했다. 결과가 뭐였냐? 사회의 중산층, 서민층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자, 최상위, 이제 피라미드의 제일 위층이죠. 최상위의 극소수 지배계층은 그 아래 가난한 계층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폭정을 일삼았었다. 자, 최상위 지배계층은요, 이제 소위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걸 또 어떻게 통제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 두 번째, 그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지배계층이 대부분 악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영향력과 특권을 악용했다. 자, 이것을 알아차린 후 좀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비극이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얘기는 사실 제레미 다빈치 외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로버트 기요사키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냥 페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돈, 가짜 교육, 가짜 선생님, 가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레미 다빈치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사실 이 얘기는요, 조금 이제 문맥은 달라도요, 마이클 세일러, 레이 달리오, 짐 로저스, 라울 팔 다 비슷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짐 로저스나 레이 달리오 같이 좀 나이가 들어있는 분들은 금을 좀 선호하는, 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금, 은,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조금 더 갑니다. 종이로 찍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주식도 아니고요. ETF도 아니고 401k 연금도 아니고 달러도 모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요 언론사 가서 얘기를 하니까 CNBC, 블룸버그에서 자기를 다시는 안 불렀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왜 현금을 가지고 저축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우리 피, 땀, 눈물을 흘려서 어렵게 번 돈을 저축을 한다. 자,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버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자,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부자가 되고요. 자산이 아니라 현금만 계속
쫓고 있는, 쌓아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자, 그 이해가 되시죠? 제레미 다빈치가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이거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화폐 역사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더라. 정확히 사람들은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매일매일을 산다. 자, 근데 돈의 속성, 작동하는 방식, 역사를 모르면 당신은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의 희생양일까요? 아까 그 피라미드 최상위 계층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이전 뭐 직장이나 그 우리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돈의 그 속성이 뭐고 돈이 뭔지 아십니까? 금융이 뭔지 아세요?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이런 거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개는 모른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나 그런 거 지금 뭐 공부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두 번째,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뭐 이 두 가지 안에 대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코인 뭐 거의 만 이제 10년이 돼가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TV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어떤 또 예를 드는데요. 인도에서 어떤 종교가 있다. 근데 그 종교 신자들에게 금을 강제로 보유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종교적이거나 뭐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인들이 그 주변의 아시아인들을 약탈해서 그 방법을 약탈하는 방식을 써먹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이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무제한 찍고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졌죠. 이 방식을 뭐 어떤 인도의 부족이 썼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사람들이 금금금 하는지 아셨죠? 라고 하면서 웃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도, 지금 이 가격에도 800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4천만 원, 지금 5천만 원 넘어가는데, 지금도 나는 저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비트코인은 당신의 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진짜 돈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강하게 동의를 합니다. 물론 당신은 금이나 은으로도 당신의 부를 지킬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만의 특기, 장점들이 많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요. 자, 총 수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사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금의 공급량,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뭐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뭐 금이 뭐 바닷물에도 있고요. 뭐 우주의 어떤 초미세 입자 형태로 매우 풍부한 보유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채굴이요. 뭐 바닷물에서 금을 가져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또 아마 앞으로도 금은 매우 희소한 금속, 이거 맞다. 근데 이제 그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은 게 뭐다? 전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부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 뭐 전쟁 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 뭐 집문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집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뭐 금이나 은은 뭐 너무 무거워서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요. 달러, 유로 이런 것도 이제 뭐 외환법에 걸려서 뭐 국부 유출된다고 아마 막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게 없죠. 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부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자,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에너지, 땀, 피, 눈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거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재밌는 표현을 또 하네요. 공급량 비트코인 2100만 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냐? 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을 이해 못했다. 뭐 학교에서 수요와 공급 그 그래프도 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죠.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그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이 정해져 있어도 이제 반론을 펼 수가 있는 거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맞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을 넘어서 아예 비트코인이 0으로 갈 것, 없어질 것. 전 이 얘기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몇백 번 들었겠죠. 뭐 없어졌습니까? 자, 지금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 할 것 없이 최대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은행들이 뭐 하고 있냐? 비트코인 지금 ETF 다 달라붙었잖아요. 자, 수탁 보관해주고요. 펀드로 만들어서 팔고요. 채굴하는 데 투자했고요. 거래소에 투자하고요. 심지어 만들기도 했죠. 지갑 만들고요. 자, 대출을 합니다. 비트코인 받고 담보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NFT, 비트코인 위에다가 지금 오디널스라고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뭐 결제도 하고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지금 수요가 떨어질까요? 뭐 그때 마인 회장이 그랬습니다. 뭐 믿으면 보이고 이게 이제 제일 뭐 뛰어난 분들이고 봐야 믿는다.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이 정도면 보고 믿는다 수준인 것 같아요. 자,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좀 오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반감기 후에 폭발적인 수요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잖아요.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격 상승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알트코인은 비트보다 사실 더 오르겠죠. 자, 비트코인 ETF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요의 트리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중장기라고 했냐? 기관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헤지 펀드가 아닌 이상은 뭐 대기업이나 글로벌 어떤 뭐 연금 펀드 일단 보수적이고 의사 결정해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장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금은 공급이 계속 증가하지만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공급이 계속 감소한다.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금보다 더 뛰어난 돈이고 구의 저장소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제레미는 예전에 금부터 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에는 금을 엄청 사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도 제가 볼 때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2014년 6월 달에 비트코인에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본이 제 의지와 관계없이 행사를 하나 해야 돼서요.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입문했죠. 사실 전 처음에 이더리움 굉장히 이거 뭐 스마트 컨트랙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냐? 블록체인이 뭐냐? 알트코인은 뭐냐? 유스케이스 뭐 이걸 어디다 쓰냐?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건 이런 거죠. 이제 뭐 차트, 뭐 지표, 뭐 분석, 그 다음에 뭐 엘리엇 파동, 뭐 투자하는데 원칙이 있고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뭐 전 세계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제 연준, 화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금융의 역사. 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거시 경제, 국제 정세, 그 다음 뭐 주식 부동산.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재미있기도 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투자 좀 하면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라고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투자 성공은 뭐 돌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 같은 확신은 사실 지식에서 옵니다. 자, 지식에서 오고요. 두 번째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시행착오와 실패에서 배운 교훈에서 이런 확신들이 옵니다. 자, 우리 크립토 TV는요,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교훈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을 드리는 채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